대로 감사원이 이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감사입니다. 기록적인 감사입니다. 자, 청와대와 산자부 이 탈원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이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문재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이런 무리수를 뜬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보고서는 헌정사상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당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했을까? 이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감사원은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서는 월성 1호기 즉각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자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각 가동 중단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수원 이사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미리 백운규 장관이 모범 답안을 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한 이런 무리수로 보입니다. 자, 감사원 보고서는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에서 산자부 B국장과 부하직원 C씨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2019년 12월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한수원은 폐쇄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폐쇄 결정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한수원은 2018년 4월 10일 체결된 A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 진행 과정에서 즉시 가동 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 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 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무리한 수를 떴을까요? 자, 이 감사원 보고서에 보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방치했다. 미리 알았지만 결론을 미리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백운규 전 장관이 왜 이런 무리수를 떴을까요? 감사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감사원 보고서에는 문재인 이름이 나옵니다. 청와대 보좌관 A가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 사실을 들은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과장 B에게 말했다. 조기 폐쇄 결정 이후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할 수는 없다.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쪽으로 재검토하라. 이때 백 전 장관은 이미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운영 변경 허가 시까지는 계속 가동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점,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한수원이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점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성 평가는 의미가 없다. 무조건
가동 중단시키는 쪽으로 몰았다는 겁니다. 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장관과 국장들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배웅규 장관 같은 그런 큰 뒷배가 없으면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의 뜻은 확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감사원은 이 청와대 비서관, 장관, 형사 고소 고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미 이번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여기에 나온 사람들, 감사를 방해하고 자료를 삭제한 사람들, 그리고 배웅규 전 장관 고발하겠다고 미리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처벌받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산자부 전 서울남부지검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바로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이 서울남부지검,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를 쉬쉬해왔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라임 수사에서 지휘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이거 뭐 술 얻어먹은 검사 이런 것을 핑계로 대지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단 사흘 동안 법무부가 이 범죄 혐의자 구치소에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을 만나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식의 법무부의 결정은 과연 제대로 된 걸까요?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대로 굴러갈 겁니다. 그와 별도로 추미애 장관 혹은 문재인 정권의 본심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수사해온 A 검사를 수사팀에서 빼버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 며칠 전 이 GPS 기록을 가지고 강기정 전 수석을 압박했던 사람, 그리고 상당히 강기정 전 수석과 김봉현 전 회장 간의 5천만원 현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진도가 나갔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 검사를 수사팀에서 빼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했을까요? 또한 이 검사는 이번에 뭐 룸사롱에서 1,000만원어치 술 접대를 받았다는 3명의 검사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동아일보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기정 수사를 해온 사람을 뺀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서울남부지검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비위검사 수사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5명입니다. 자, 이걸 보면 기가 막힌 게 지금 라임 수사의 본질은 뭡니까?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사기 사건이 본질입니다. 그 사건의 주범은 김봉현 전 회장인데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은 의인처럼 행동해서 무슨 내부 고발자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지금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수사의 본질은 지금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 하나 나왔다는데 그거 이미 다 보고되고 수사하고 있고 계좌 추적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부각시키면서 이거는 왜 제대로 시끄럽게 수사하지 않고 조용히 수사해 왔어? 이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을 배제시키는 명분으로 삼습니다. 자, 이제 이 정권의 속내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뭘 했습니까? 적어도 이 라임 사태에 관한 한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서울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게 추미애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사건 흐지부지 되니까 그 죗값을 윤석열, 술 얻어먹은 검사 이런데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격가지 중에 격가지입니다. 당연히 업자한테 술 1,000만원어치 룸사롱에서, 아니 룸사롱에서 어떻게 술을 먹으면 1,000만원이 나옵니까?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검사들은 감찰도 하고 징계도 하고 또 수사를 받아야 된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소문내면서 아, 우리 이번에 술 먹은 검사들 수사팀 하나 만들었어 하고 그동안 본질인 라임 사태를 유야무야 했던 서울 남부지검,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라임에 관련해서는 강기정, 뭐 김영춘, 뭐 기동민 이런 많이 나왔는데 물론 이 사람들 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대형 스캔들을 그쪽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에 수사하던 검사가 술을 얻어먹었다는 범죄 혐의자, 사기 혐의자의 주장만 믿고 이렇게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는 추미애의 속셈은 뭘까요? 정말 권력수사는 하지도 말라는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특종 강기정 수사검사를 다른 부서로 발령됐다는 것은 정말 충격. 자, 강기정 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주임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동 사기 의혹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났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남부지검장 박순천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하는 담당 차장검사 대부분 추미애 문재인 친정부 검사라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수사를 맡고 그 전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 다 딴 부서로 발령나고 다 그만둬.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일지 압니까? 이제 무조건 다 면죄부 주고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추미애 가운데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명예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서울남부지검은 강기정 비리를 수사해온 A검사를 라임 수사팀인 형사 6부에서 형사 4부로 발령했습니다. 형사 4부는 주로 영등포 경찰서에 송치되는 강력범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겁니다. 곳입니다. 라임과는 무관합니다. A검사는 최근 제기된 검사 술 접대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수사관조차도 부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라임과 관련한 정권 비리를 아는 사람들은 검사들 수사관들은 다 딴 데로 보내버리고 새로 말 잘 듣는 검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엎어버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자, A검사 올 6월부터 강기정을 상대로 이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주임검사라고 합니다. 자, A검사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택시 결제 및 휴대전화 송수신 내역을 제시한 뒤 강서를 만나기 하루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봉현 회장에게 만나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그런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는 그냥 다 딴 부서로 발령내 버립니다. 더 가관인 것은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한마디 하고 윤석열을 배회시키니까 서울남부지검 지들 마음대로 이제 이 수사팀도 꾸리고 막 바꾸고 난리 났습니다. 자, 검사 향응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만 전담 수사팀 5명을 꾸렸습니다. 자,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 형사사부 소속 검사 1명 등 모두 5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검사가 술 얻어먹었다는 이 접대 의혹만 가지고 5명을 꾸리면 지금 민생사건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들, 고발 뭐 많을 텐데 이런 걸 수사도 안 합니까? 정말 이 서울남부지검 추미애 장관 하는 짓을 보면 이들 눈에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은 대거 검사들을 투입해. 그리고 정작 권력이 헤쳐먹은 거 이런 거는 수사관들 다 바꿔버려. 새로 보내가 신빼이 보내가지고 대충해. 이런 메시지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자, 지금 형사 6부가 담당한다는데 아니 검사가 술 얻어먹은 이 향응수수 사건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고 5명이나 이렇게 계속한다? 참으로 한가합니다. 이럴 거면 대한민국의 검사 한 10,000명, 10만 명 필요하겠습니다. 검사가 경찰입니까? 아무튼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과 이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흔들어서 자기들 말 잘 듣는 검사들만 꾸려가지고 정권 관련 사건은 다 흐지부지 지킬 것 같습니다. 이래도 참고 있어야 됩니까? 원정 정책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감사 결과가 용두사미가 돼버렸어요. 대충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내려지는 외압이 컸다. 요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어제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청와대가 완전히 성격 없는 조속한 수사를 위해서 불가피했다. 요렇게 해명을 내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라임 사건과 관련된 이 회사의 그 자금이 라임 사건에 그 라임 자금이 들어갔던 그 회사에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사회이사로 재직 중인 것이 이제 확인이 돼서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본래 기대가 이 고리 월성 1호기 이거 이 폐쇄 결정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이 폐쇄하지 말아라. 재가동을 시켜라.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원전들 도 그야말로 이 설계 수명이 2030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원전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이 명분과 그리고 기회를 줄 것으로 예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야말로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조작이 있었다는 거, 경제성 평가가 지나치게 이 조기 폐쇄 결정에 맞춰서 이 인위적으로 조작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감사 결과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한손에서는 이렇게 조기 폐쇄 결정 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또 잘못이다. 그리고 이 산업부에서도 이러한 조기 폐쇄 결정에 이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이 가동이 중단되도록 방침을 미리 결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경제성 평가가 즉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나와 있는데요. 전부 송방망이 징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백영규 장관은 이미 공직을 떠났어요. 이러한 공직 떠난 사람, 물론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면 또 어떤 또 좋은 자리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인사 자료로 통보하게끔 돼 있어요. 장관도 안 간 사람, 아닌 사람한테 인사 자료 통보해 가가지고 이 사람 인사 파일에 올라간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문제가 많은 이 장관 후보자들도 청문회 전부 다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하는 것이 현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이런 거 인사 통보 100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야말로 아무리 경징계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현직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 행정부에서 징계가 어려우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딱 의뢰를 하든지 감사원에서 이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꼼빡맘이 인사자료 통보 쉽게 해서요 종이 쪼가리만 하나 날려주는 거예요. 공문서 하나 날려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백운규 그 밑에다가 한 줄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에 조작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인사자료 통보로 돼 있다. 징계를 받았다. 징계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걸 어떻게 징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꼼빡맘이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부 이 감사를 방해한 인물들 그것도 중하급 간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징계해봐야 징계를 권고했어요. 그게 정말 실무자들 무슨 실무자가 힘이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감사 방해하는 것이지. 위에서 시킨 고위 간부 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필드 현장에서 이러한 무리한 폐쇄 결정을 유도한 한수원 원장에 대해서는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선에서 끝났어요. 이거 전부 다 말장난이고요. 문서의 장난에 불과하다. 너무나 정말 빈 껍데기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에 1년여 이상 걸렸잖아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결과가 발표하게 돼 있다가 2월 달에 발표하게 돼 있다가 총선 직전에 발표하게 돼 있다가 지금 이번에만 해도 6일간이나 걸려서 심의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물감사 결과. 굉장히 실망스럽다. 예. 더군다나 장관이 충분히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되도록 놔뒀다 이거예요.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송방망이 최종 감사 결과를 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예.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마음도 못했다. 기대만 크게 주고. 예. 이럴 때는요, 제가 엊그제 박재균 통합 칼럼을 읽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이제 내려와라. 내려와서 야권과 손을 잡고 싸워라. 그것이 국가 발전에 훨씬 기여가 크다. 이렇게 박재균 칼럼이 주장을 했어요. 제가 그 전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는데요. 이럴 바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거기 앉아 있어봐야 뭐예요? 임기 6년 채워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오시라.
내려오시라. 그리고 그 비화를 전부 소개해서 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관해서 우리 국민과 공유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잘못된 정책의 그 실상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라. 그러한 문제는 우리 국민과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엄중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추미애 그야말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요. 정청래가 일성을 보였어요. 정청래가 누굽니까? 현 정부 여당의 행동대원이에요. 돌격대. 그야말로 강단 있게 속 시원하게 이러한 그 수사지휘권 발동한 법무장관 처음 본다. 요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가 받아쳤습니다. 뭐라고 받아쳤느냐? 노무현 탄핵도 강단 있게 밀어붙이고 참여의 3인보 1배까지 했다. 추미애 장관의 강단은 알아줘야 한다.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 민주당 의원 못 들어오게 막고 강단 있게 법 통과시키고 아들 휴가 비례도 끄덕없이 27차례나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무혐의로 강단 있게 정리했다. 문재인 정권 방패막이로 권력비리 수호자로 이번에도 강단 있게 역사의 길이 남을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강단 있게 밀어붙였던 탄핵의 죄를 씻기라도 하듯이 지금은 친문의 선봉장으로 초절정 강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임 김봉연의 그러한 이 폭로 소신 그리고 이 언론과 관련해서 거기 실명을 전부 박훈 변호사도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 의원도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유상범 의원이 또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여당 측으로부터 아주 막말급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급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징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동명이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김진표 거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에게 그래서 유상범 의원한테 경고까지 했지만은 결국 공개했다. 예, 그래서 국민의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과 관련된 공개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라임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에 공개한 이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것은요, 라임 사건이 아니고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정치인들, 거기에서 일부가 동명이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진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추미애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강민석 대변인이 방금 전에 보도를 했냐면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서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렇게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추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수사 지휘권을 2번에 걸쳐서 박탈했어요. 헌정사상 강정구 교수 때 딱 한 번이고 추미애 때 연속 2번, 그냥 총 3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고 여기저기서 비판이 많으니까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추미애를 감싸고 나섰다. 기가 막힌 청와대다. 나설 때는 안 나서고요. 안 나섰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잘 나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부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지휘 감독하나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 이번에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음을 말씀을 드린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수사기관, 법무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에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이 있을 때 대통령이요. 해외 정상회담 중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히 수사를 지휘했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에
가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 있나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더 있지 않나요? 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청와대 이 강민석 대변인도 이거 NGO에서 고발하십시오. 사실과 다르게.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과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대요.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뻔뻔스럽게. 하지만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러나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가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 적이 있고 그 원칙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보장 때문에 못 준다고 그랬다가 난리가 나니까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라 하고 나니까 바로 입장을 바꿔갖고 필요한 자료 검찰에 요청 주겠다. 그러는데 그 CCTV, 즉 강기정에게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7월 28일 날 CCTV를 보고 싶은데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자동 삭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애들처럼 장난하는 건가요? 국민을 상대로? 기가 막히다. 그리고 이 원전 폐쇄 결정과 관련된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사안이 아닌 것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경우는 없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 부처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직무를 이거는 유기하는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거. 자, 그러면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 그 다음에 추미애가 왜 이렇게까지 나왔냐? 갑자기 이 수사 지휘권까지 나오게 됐느냐? 바로 강기정이 그 다음에 김봉현이의 서신 한 장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전에는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전에는 김봉현이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기정 얘기가 딱 나오니까 완전히 돌변했어요. 100% 김봉현이 얘기만 믿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이 현 정권이에요. 그동안에 기동민이 2016년 4월에 3천만 원 주고 양복 맞춰줬다. 그 다음에 이상호, 이 사람은 구속 기소했어요. 8천만 원 받았다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그 다음에 요즘은 나오는 사람들이 김영춘 사무총장 국회, 이수진 의원, 김갑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그 다음에 김모 행정관은 이미 지난 4월 달에 구속 기소가 됐어요.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정치권의 인물들이 거론이 되니까 완전히 사태를 거꾸로 역이용하고 있다. 역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관망하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 지휘권이 발동되기까지 변화되는 청와대, 그 다음에 추미애 동작을 보면 지난 16일 날 옥중 편지를 공개합니다. 김봉현이가. 그래서 윤석열이가 강기정 정도는 잡아둬야 보석으로 나중에 풀어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돈을 줬고 현직 검사한테도 돈을 줬는데 술대접도 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수사 지휘권을 이제 발동하기 시작해서 바로 감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찰 착수를 16일 날 해요. 그래가지고 서울구치소에 가서 김봉현이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18일 날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제 느닷없이 지휘권을 발동하기에 이릅니다. 그럼 이 지휘권은 이 지휘권, 이 문서는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보안 유지에 만들었는데 심재철 검찰국장, 그 다음에 고기영 법무차관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기영은 누구냐? 윤석열 총장하고 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고 심재철이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기 전에 윤석열 총장 밑에서 반부패 강력부장을 한 사람이 심재철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극비리에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안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이미 하고 있어요. 송사면 당시 남부지검장이 지난 5월 달에 윤석열 총장한테 상세히 보고했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은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언론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충북 도당 위원장 국민의힘 윤갑근 전 검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로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은행에. 그래서 이 로비를 했는데
자문료로 무려 2억 2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2억 2천만 원은 옵티머스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인 그런 몸통 회사 중에 하나 있는데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형홍 회장이 만들어서 2억 2천만 원을 줬다.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불법 자금이 아니다. 윤곽근 측에서는 영수증까지 다 썼고 세금도 냈다. 요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윤곽근은 제가 네이버 인물 검색을 해보니까 성균관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은행 성균관대학 우리은행 행장하고 대학 동문인 것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 네이버 검색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름은 우리은행장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 나온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윤석열 가족과 관련해서도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여당 측에서는요, 이 강금실 얘기는 일체 안 하고 이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된 얘기만 강력히 지금 부각시키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김용민이도 요렇게 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거기에 관련 자료에 나와 있는 강금실이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언론에서 캐보니까 요 자료에 나와 있는 김용민이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까지 만들어가지고 공개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DA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신한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이름이 다 같다. 근데 신한저축은행은 뭐냐면 윤 총장의 장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그 사건에 나오는 신한저축은행이에요. 그러면서 김용민이가 이 정도면 왜 라임 사건의 최소로 수사가 안 되는지를 그리고 왜 여건만 수사하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추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김용민 의원이 자료에 따르면 라임 자산운용은 기업 사냥꾼이었던 이 회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회장 기업 거기 3개의 돈을 투자했어요. 동양 네트워크스에 280억, 에스모에 800억, DA 테크놀로지에 6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DA 테크놀로지 600억 원 투자를 옵티머스 라임으로부터 받은 이 회사에 강금실이가 사회이사로 올라가 있어요. 이 DA 테크놀로지는 2차 전지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 그래서 이 사회이사인데 2018년도 7월부터 임기 3년짜리 사회이사인데요. 느닷없이 작년 10월에 일신상의 이유로 작년 9월에 사회이사직을 중도 사퇴하는데 이때는 언제냐? 지난 7월부터 이 라임 사태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0월에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에 사회이사직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펀드 사기꾼 일당이 강금실 장관의 대인지도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얼굴 마담격으로 영입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강금실이가 DA 테크놀로지 사회이사로 있던 시기에 라임 자산운용으로부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약 280원, 600원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강금실 사회이사로 하면서 어떤 또 역할을 했는지, 이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지도 다시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수사지휘권을 지금 행사했는데 이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수사팀이 새롭게 구성되면 이 문제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 새로운 과제를